화면을 띄우겠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일단 오늘도 이게 BGM이 제대로 들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역시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저번 방송이 저작권이 걸려서 이거는 저작권 안 걸리는 음악을 찾아놨습니다. 이걸 깔고 할 거예요. 너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심심하니까. 네. 이거를 항상 위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채팅 항상 위 돼 있고. 그 목소리랑 게임 소리랑 밸런스 괜찮나요? BGM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한데. BGM을 좀 더 줄여볼게요. 제가 좀 약간 감기기가 있어서 좀 평소보다 목소리가 다른데. 네. 녹화가 되고 있나? 녹화도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서버 쟁패 이게 왜 이러지? 기본 기능 관리. 네. 서버 쟁패랑, 네, 서버 쟁패 관련돼서 좀 모르시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오늘 한번 해봐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딱히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세팅이 항상 이렇게 좀 쉽지가 않네요. 생각처럼. 세팅을 항상 위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나? 이래도 안 되네. 어떡하지? 저희 클릭만 하면, 네. 그쵸. K 조각 수급의 길이 생겼는데, 6개월 이상 걸리죠.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지 6개월이고요. 큰일 났네. 녹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띄고 할까? 블리님 이벤트의 빨간 점은 아마도 시탑 안 한 것. 이거는, 네, 시탑 했는데, 아직 60층은 못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좀 미숙한 점이 있어가지고. K 캐릭 상자 모아두는 게 좋나요? 그렇죠. K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으려나? 채팅창이, 네, 채팅창 녹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K 안 할 거면 까버려요. 까진 마세요. 까는 건 좀 비효율입니다. 일단은 각야가 없으실 테니까 다들 각야는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각야란다. 노말 야시로? 네, 노말 야시로는 필요하죠. 성공치 때문에라도. 그쵸. 무과금이 먹어볼 만한 14자질 중 가장 할 만한 게 그나마 K죠. 저 역시도 K를 노리고 있고. 그래서 K 강모도 준비를 했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000점이었나? 300점이었나? 300점이었던 걸로 얼핏 기억하는데, 그래서 조각이 많이 모자라죠. 149개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로 이제 K 4성을 뽑을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저는 6개월 걸립니다. 네, 6개월 동안 지금 딱 출석일차를 보면 지금 거의 6개월 했잖아요. 6개월도 안 했죠. 30일이 껴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만큼을 딱 하면 이제 4성 K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오로치나 루갈도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어서 네, 혜신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7개월 정도 걸리겠죠. 꾸준히 8승 4패 정도 한다고 쳤을 때, 일주일에 2번 하는 걸 8승 4패를 한다고 쳤을 때, 일주일에 5조각씩 수급이 되거든요. 지금 한 거보다 더 걸릴 텐데, 그때 나온 K가 그만큼 밥값 하나요? 그건 모르죠. 장담할 수가 없죠. 6개월 뒤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들이 나올 테고, 그때 되면은 이제 K가 한물 갔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미 K는 전원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14자질에 비해서 다른 14자질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근데 뭐 장기적으로 보고 하나쯤은 노려볼만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어찌됐든 K를 한번 보고 이게 만능 조각도 안 쓰고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처음에 수다를 잠깐 떨었지만 그래도 정상대전을 한두 판 정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망해서 이제 남은 3일 동안 마스터만 올리면 돼요. 그쵸?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게니츠 장관 좋고요. 정상대전 대리는 안 하시나요? 대리를 할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잘하질 못해서요. 그리고 저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어떤 대리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제재도 없고 딱히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또 보상과 직결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하네. 킹이 그래도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챕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한번 좀 깨주실만 하지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뭐 덱상담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실력이라서 네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다른 분 거 망칠 수는 없다 보니까 사이슈를 가져갈 걸 그랬나? 조금 애매하네요. 상대방 덱도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중요한 거 있었나요? 스턴? 그렇죠. 지금 아마 사이슈는 안 좋은가 봐요. 안 가져가시네. 아니, 왜 그렇게 다른 우선순위가 좀 있었는데 사이슈 평소에는 잘 좋아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기절이 이렇게 연속으로 뜨네. 불덱이 만약에 좀 더 있었으면 사이슈를 우선순위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상대가 야마지키가 피를 써주면 좋겠는데 안 쓰네요. 바보는 아니네요. 좀 애매하다. 제가 성공이다 보니까 지금 기절이 걸려야 되는데 상대 오로치 있었어요? 오로치면은 안 잡네. 장관을 안 잡았네요. 분각이 있구나. 애매하네요. 스턴이 걸려주면 좋겠어요. 하나 정도만. 안 걸렸고요. 그러면 뭐가 우선일까? 기절을 노립니다. 기절! 아이고 죽지마! 잘못했다.
보스 캐릭은 처음부터 투입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후반에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거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보통 못 쓰고 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투입하는 편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좋은 캐릭 까는 거는 그게 또 좋진 않죠. 이미 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거한이나 게니츠가 어떤 걸 부활시켜주면 다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네, 진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네. 상대가 오로치가 있었으면은 앞에 좀 더 뭔가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데, 어이구, 끝나버렸네. 저 한 두 판 정도 더 남은 줄 알았는데, 30, 마스터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서버에서는 이미 마스터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원래 오늘 그 이벤트가 좀, 아이고, 깜짝이야. 이벤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벤트 공지가 안 올라오네요. 원래 항상 목요일날 이벤트 공지가 올라오고, 네, 서버 쟁패 같은 경우는 6승 2패 했습니다. 제가 첫 라운드를 버려가지고 조져가지고요, 7승 1패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네, 이게 상대 전력이 이랬어요. 52,000, 44,000, 41,000.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게 1라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전력에서 이것들을 이제 분배하면 되는데, 좀 좋은 거 아끼려다가 큐 넣고 아테나 넣고 치즈를 넣었는데 이거를 졌어요. 이걸 질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질 줄 알았으면 여기다 그냥 가크나 로버트나 하나만 넣었어도 이긴 거였거든요. 근데 켄수한테 완전히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는 큐 무각도 돼 있어서 분각도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고, 저는 안 돼 있거든요, 큐 무각이. 이게 5만짜리 큐고 제가 7만이 넘는 큐인데 너무 피가 많이 달고 이겼어요. 그리고 이거를 줄다리기를 계속합니다. 전 이 큐가 켄수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오리 필이 큐한테 빠지면 아테나와 치즈루가 어떻게든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켄수가 만두를 한 5번 먹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크리도 안 터지고. 그죠, 쟁패. 그래서 이거 지금 서버 쟁패 때문에 안 키우던 켄수를 조금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거는 제 지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살아가지고. 그리고 아테나와 치즈루는 이 켄수를 잡을 수가 없죠. 아무리 치유 감소를 해도 워낙 기본 회복량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만두 계속 먹고 졌습니다. 제가 서버 쟁패가 아니지, 그냥 쟁패에서 그 8강에 가본 적이 워낙 손에 꼽기 때문에 이런 3대3의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캔수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것도 10턴까지 가고, 그러면서 캔수는 거의 풀피로 다음 라운드로 가고. 그쵸. 근데 저는 차라리 만약에 쟁패 관련해서 어떤 서브 캐릭을 하나 더 키운다고 하면 캔수보다는 신고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고는 현재까지 그 난입팀의 성공치가 열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입팀이 새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음식을 신고만 먹어서. 물리님 주덱 짤 때 경기장 위주로 짜요? 아니면 여러 컨텐츠 맞춰서 짜는 편? 주덱을 그냥 경기장을 위주로 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컨텐츠든 결국 주덱 6명이 아주 강하면 어떻게든
되는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 서브캐를 키운다라는 개념은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주력캐를 이제 다른 더 좋은 주력캐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주력캐던 캐가 서브캐로 밀려나는 시스템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서브캐를 위해서 막 재료와 골드를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고는 조금 예외지 않을까 싶어요. 신고나 캔수 정도? 그 예외를 제외하곤 굳이 뭐 레오나라든가 뭐 크리스라던가 그런 거는 좀 비효율인 것 같아요. 하루님 반갑습니다. 네, 그죠. 이게 5패만 안 하시면 다음 라운드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8라운드를 했잖아요. 2쿼터 8라운드를 했는데 3승 5패나 뭐 2승 5패나 1승 5패 아니면 0승 5패를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음 라운드. 그러니까 내일 또 경기를 진행하는데 내일 진행하는 거에서 이제 한 쿼터를 더 하죠. 저희가 이렇게 3명씩 4팀으로 짜잖아요. 네. 이렇게 3명씩 4팀으로 짠 거로 한 쿼터를 더 뛰고 그리고 64강을 결정합니다. 근데 64강에 드는 건 워낙 극소수 분들일 거예요. 킨소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 덱이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특별한 게 있다면 뭐 각슈얼이 없다, 캔수를 키우지 않았다 정도? 근데 뭐 그게 엄청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제가 29위인데 제 주변 분들 덱을 보면 진짜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보스 덱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각쉘이 없는 거 말고 너무 덱이 유사해요, 다들. 지금 찍은 건 다 다르네요. 다른 분들은 뭐 비슷비슷한 편이라서. 네, 40만인데 치즈루가 있어요. 치즈루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출석 일수는 182일차입니다. 15서버 나오고 하루 늦게 시작했어요. 제가 15서버인데 오늘 방송이 킹오브 방송이 한 6번째인가? 제가 꽤 많이 했는데 다른 킹오브 방송을 하는 BJ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킹오브 방송을 하시잖아요. 아닌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저는 워낙 가끔 해서 오늘도 사실 이벤트 공지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방송을 키겠다고 어제 공지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벤트 공지가 안 올라오네요. 오늘 방송 종료하기 전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고 사실 서버 쟁패 관련해서 얘기할 것도 딱히 별로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서버 쟁패가 규칙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될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겪어보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규칙 설명도 잘 나와 있고, 네, 오늘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건 뭐 다른 분들도 다 아는 정도 수준이라서 딱히 어떤 팁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출석 일수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까는 거는 좀 비효율인 것 같아요. 까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K를 안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K보다는 일단 명인당에서 노말 야시로 이게 있으면 또 이제 노말 밴드 팀의 성공치가 200이 오르죠. 네, 200을 이거를 좀 빨리 얻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6명을 위주로 길렀죠. 근데 원래는 제가 주덱에 번개가 있었는데 번개가 빠지고 아테나가 빠지고 료가 빠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한 번도 야시로 나중에 완제로 준다던데, 이벤트로. 저도 그 소문 들었는데, 그쵸, 완제로 주게 되면 이제 좀 손해긴 하죠. 일단은 쟁패 상자, 이 서버 쟁패 상자는
까는 것보다는 모아두고 있는 걸로. 네. 이게 예상이 너무 워낙 다 빗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이슈 장법을 안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달 전쯤 했어야 됐는데. 네. 그쵸. 두고보다 멀다 싶으면 까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이긴 하기 때문에. 네.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유니크 4를 오늘 찍었습니다. 로버트를. 재료가 개떡같이 많이 들어가요. 전투력 좀 그만 올리시면 안 돼요. 전투력 캡이 안 좁혀져요. 아, 그런가요? 사이슈 모으는데 진짜 쇠가 빠짐. 사이슈 장법 대신 매일 충전으로 대체해버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사이슈가 사실 장법하고 빠르게 육성을 찍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 장법을 안 했는데 거의 육성을 다 찍어가고 있어서. 울리님 경기장 몇이에요? 경기장 오늘은 24위로 마감했네요. 못 올라가나? 이 20위권까지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성공치가 높은 분들이 성공치만 높으면 제가 이기는데 성공치가 다 아슬아슬하게 저보다 높으세요. 근데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20위로 들어가면 숭배를 못 하거든요. 숭배 대신 이제 요 숭배 라인에 있는 1등부터 10등에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뚫리는데 숭배하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20위권에 들어가면 200다이아예요. 조금 더 주고 명예 포인트. 근데 지금 전 제 순위에 만족합니다. 롤리님 덱 상담 되나요? 재료나 골드 모으는 효율 팁 좀. 아, 덱 상담은 조금 후반에 해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해드리고요. 일단 궁금해 하시는 그거는 제가 보시면 이게 공식 카페거든요. 공식 카페인데 제가 기타 팁 게시판에 제가 BJ명이 울린이잖아요. 이렇게 울린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꽤 많이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 맨 마지막 글, 무과금 전력 34만 유니크 3 5개 노하우 공개 이 글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거의 처음으로 올린 방송 영상인데 카페에 올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여기서 캡슐 모으는 법, 골드 뽑기 효율, 그리고 보석 수급은 가장 끝 메인 던전에서 정예 던전이 아닌 메인 던전을 도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모든 캐릭터들을 다 조각을 수급해야 되잖아요. 성급도 올리고 결국 다 7성을 찍어야 성공치도 오르고, 그러니까 동상 효과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각 수급을 해야 되니까 정예 던전을 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예 던전을 다 일일이 돌면서 조각 수급을 하고 결국엔 모든 캐릭터를 7성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예 위주로 체력 소모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정예를 돌게 되면 정예를 소탕을 하면은, 네, 소탕을 한번 해볼게요. 소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석이 골고루 나와요. 그 등급에 관한 보석이 골고루 나오는데 최상위 정예 던전을 도는 게 아니라 하위 던전을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체력 12 대비 벌리는 이 골드, 이 보석들이 너무 효율이 안 좋습니다. 이 보석 하나의 가치가 15,000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던전을 소탕하게 되면 경험치 캡슐도 주거든요. 경험치 캡슐도 주고 자신이 원하는 보석 위주로 얻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인 던전에다 체력을 거의 다 소모하는 게 좀 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보석 수급도 좋고 경험치 깡통도 수급이 된다. 경험치 깡통은 이제 또 전원 올리는데 재료로 쓰이죠. 캐릭터 레벨 뿐만 아니라 전원 올리는데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예를 돌면서 수급하는 조각은 골드 클럽 뽑기를 통해서, 네, 전기 보여드릴게요. 골드 클럽 뽑기를 이렇게 18만원짜리를 하면 확정적으로 조각이 3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음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캡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캡슐이 캐릭터들의 등급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도 캡슐이 9,000개 이상 있고, 캐릭터들 성급도 정예를 거의 돌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류오 같은 경우는 7성이고, 마리는 이 정도, 번개 이 정도, 바이스, 켄수, 그러니까 거의 다 5성, 6성이에요. 네,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보여달라고 하셨으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저는 여자의 방정식과 루갈의 거만함 중에서 루갈의 거만함만 했어요. 여자의 방정식은 아직 하나도 안 했고, 모든 모드에서 아군 전체 남성 격투가 방어력 60 상승. 네, 이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방정식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루갈의 거만함을 굳이 이렇게 35렙까지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면 되는 것 같아요. 성공치가 가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 강철 남자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리고서는 여자의 방정식을 다시 하위 난이도부터 해야겠죠. 여기 올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인데 127일차의 전투력 몇이셨어요? 이거는 보시면은 모드에 따라 달라요. 이건 현재 전기에만이라고 써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성공치는 모든 시스템에 다 적용되는 거고, 여기 모든 모드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그러니까 기본 캐릭터의 남성 격투가의 방어력과 체력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체력이죠.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현재 전기만, 아니면은 모든 전기인지, 아니면 모든 모든지, 이렇게 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127일차의 전투력이 제가 카페에 올린 글이 있는데, 이게 좀 제 닉으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닉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127일차 비스무리한 시점에 올린 글이 있어요. 아닌가? 이거는 특정 게시판에 전체 게시판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기도 중요하죠. 전기에서 워낙 오이정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왜 없지? 게시물 보기. 여기 있네. 94일차, 116일차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거든요. 이건 어느 게시판인지 모르겠어요. 자랑 게시판이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조금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5위도 안 나왔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5위도 안 나오고 동상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때 전투력을 비교하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165일에 39.3. 엄청 높으시네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저는 별로 이렇게,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저는 전투력 랭킹이 거의 한 3, 40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네, 많이 올라가면 15위까지 가고, 많이 떨어지면 40위까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그리고 오늘 쟁패는 어떠셨어요? 대답을 너무 늦게 했네요. 오늘 쟁패는 6승 2패 했습니다. 네. 올리님, 마리를 전에 써서 2차 첨부를 기캐 안 찍고 방 쪽으로 다 줬는데, 현재 마리는 빠지고 0, 4, 기, 2 됐는데 초기화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첨부가 메인 덱에 기캐가 있는데 방캐는 없고 기캐가 있는데 방캐 쪽을 찍으셨다는 거죠. 이거 500다이아 써서 500다이아 쓰고 골드 50%밖에 못 받는데, 사실 2차 첨부는 크게 의미 없거든요. 공캐는 다 찍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찍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또 3차 첨부 공캐 거 찍고 나면 뭐 이것저것 찍고, 2차 첨부는 최후에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완벽을 추구하신다면 그게 완벽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완벽을 추구하신다면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500다이아까지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을 추구하려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즐기는 거고. 지금 본방 11분, 모바일 17분 보고 계신데요. 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네. 그쵸. 방캐 언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언젠간 또, 아니지. 방캐가 주덱엔 없어도 서브덱에 있잖아요. 영향이 또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10명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기본 쟁패, 서버 쟁패 말고 기본 쟁패 10명이 출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캐가 8개고, 아니지, 공캐가 6개고, 방캐가 둘, 기캐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충 방캐, 기캐는 적절히 분배했죠. 현재로서는 치즈루가 주덱에 있긴 하지만, 주덱에 있는 의미가 없는 애라서 얘는. 네. 이게 이벤트 공지가 좀 올라와야 무슨 얘기를 하던가 할 텐데. 이게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열받는 거 하나가 뭐냐면, 원래 클론전 같은 거 하면, 조각을 이렇게, 1회 참가에 조각 하나, 2회 참가에 조각 하나, 그리고 3회 참가에 조각을 2개 줬잖아요. 그리고 다이아도 20, 30, 50 이렇게 줬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향됐어요. 이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죠. 다이아 100개에 조각 4개였는데 이거를 이따위로 해놨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실현 점수 이쪽은 원래 여기에 비급을 줬잖아요. 경기장 같은 경우는 엠블럼을 주고, 그리고 실현은 비급을 줬는데 이걸 또 이제 골드로 바꿔버렸어요. 물론 골드가 워낙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맨 처음엔 1, 2, 3 주다가 1, 1, 3 지금은 0, 0, 1. 그쵸. 열혈팬 쩡형님이 들어오셨네요. 근데 쩡형님이 누구시죠? 제가 열혈팬분 닉을 다 아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바뀌셨나봐요. 제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창렬화가 됐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서버 쟁패 상자는 뭐로 수급하실 예정이세요? 서버 쟁패 상자를 뭐로 교환하겠냐고 하시는 거죠? 산저강님이시구나. 저는 K로 해야죠. 지금은 K, 물론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기 때문에. 하지만 K 강무도 준비해놨고요. 저번 방송에서 이제 10,000다이아 이상을 썼죠. 제가 다이아 되게 힘들게 모은 거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얻었는데, 네, 정확히 6개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오늘 같은 경우는 6승 2패를 했지만 내일 같은 경우는 글쎄요, 2승 2패를 하고 8승 4패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죠. 8승 4패를 하게 되면 금상자 8개, 은상자 4개, 플러스 5개. 그래서 8개, 9개가 벌려요. 근데 이제 이걸 일주일에 2번 하니까 제가 일주일에 2번 하는 그 서버 등패를 매번 8승 4패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상자 16개, 은상자 18개가 벌립니다. 이제 이거를 교환할 때 보면은 15개로 K 3조각, 그리고 16개로 K 2조각. 그러면 일주일에 5조각이 수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일주일에 5조각이면 한 달이면 20조각, 6개월이면 120조각이죠. 6개월 뒤면, 정확히 6개월 뒤면 이제 120조각이 벌려서 150개가 되겠죠. 네. 과금이랑 비교해도 뒤처져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저는 할 때 과금러들 이겨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과금하시고 어정쩡하게 별로 이제 좀 잘못된 방식으로 육성하신 분들이, 뭐 잘못된 방식은 아니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비효율적으로 육성하신 분들이 저보다 뒤처진 케이스가 좀 있는데,
저는 제가 만약에 과금을 했다면 그렇다고 해도 사실 크게 막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 조금 더 센 정도? 네. 하는 방식이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제가 막 설령 과금을 해서 다이아가 막 20만, 30만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워낙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돈이 있어도 막 잘 못 쓰는 스타일이어서 막 효율 따지고 이건 비효율이야 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좋지만 효율이 안 좋은 건 있잖아요. K 같은 거, 아니 K란다. 뭐 예를 들어서 쿨라법이나 400, 오로치 400법이나 그런 것조차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워낙 다이아를 현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이 센 편이라서 전 본래 뭘 잘 모으는 성격이 아니라 망한 듯. 저도 그렇게 잘 모으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다이아만 좀 모았어요. 골드도 보시면 막 다 써버려요. 전 오늘까지 다이아 89,000 모음. 아, 설마 무과금이세요? 무과금이면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막 B8 정도신데, B8이나 B10 정도신데 저렇게 모으신 거면 대박이신데. 아, 무과금이세요? 와,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한정 뽑기. 아, B1이세요? B1이면 무과금이죠, 사실상. 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모은 것도 진짜 엄청난 인내심이죠. 저는 좀 약간 효율 좋은 괜찮은 이벤트 같은 경우는 좀 다 쓰는 편이라서. 네. 만능 조각 수를 봤는데 거짓말쟁이. 만능 조각은 이제 저도 많이 썼어요. 이오리한테 100개 정도 줬고 100개 이상 줬고 각한테도 120개 이상 줬고. 네. 그죠? 전투력 올리는 것보다는 네, 맞아요. 그게 결국 자기 만족이죠. 저 역시 이제 저는 전투력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서버는 15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열쇠 같은 경우도 사이주 장법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죠. 오로치 뽑기였나 그때? 오로치 강무 뽑기는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 모으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모을 땐 쉬운데 모을 땐 어려운데 쓰는 건 쉽잖아요. 한순간에 다 써버리는데 저 역시도 이거 쓰고 싶죠. 예를 들어서 가크 같은 경우 지금 길드 상자 교환하면 160개 정도가 되는데 40개만 더 만능 조각을 투자하면 가크가 바로 육성인 거잖아요. 가크 육성 찍고 스킬 찍으면 전투력이 막 거의 5000 이상 오르거든요. 네. 사이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이게 정작 사이슈나 다크 조각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히 하루에 2개에서 3개까지 꾸준히 모이는데 반해서 만능 조각은 하루 하나 기본, 그리고 이제 서버 쟁탈전에서 좀 포인트를 만능 조각에 투자하면 많게는 2개. 그러니까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당장 막 전투력 신경 쓰고 그랬으면은 다 썼겠죠. 이거 역시 K 사실 6개월 좀 많이 긴데 과연 그걸 6개월 동안 이걸 모은다는 게 아니 그때 되면 진짜 K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쓸만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K가 패급이 될지도 모르는데 글쎄요. 그래도 14자질 하나쯤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쵸. 다른 날고기는 캐릭터들 많아지죠. 근데 저는 딱히 현재까지 나온 보스캐 중에서는 지금 나온 보스캐들이 이 보스팀에 오로치, 루갈, 게니츠, 쿨라, K 이렇게 5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5개 중엔 사실 루갈 말고는 탐나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K 지금도 평 그닥이죠. 이것들 중에서 가장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현재까지 나온 14자질 보스캐 중에 K가 가장 구린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오로치가 좀 더 구린가? 루갈은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한다기보다는 워낙 좋은 것 같아요, 루갈이. 방캐인데 방캐가 아닌 공캐 딜러 느낌? 네. 아, 제 취향은 아닙니다.
공캐 딜러 느낌? 저는 사실 덱이 다 딜러잖아요. 방캐는 네, 버티는 방식이라면 공캐는 왁 쏟아붓고 하는 편이라서 전 쏟아붓는 스타일이 더 좋아서. 그쵸, 오로치는 그래도 디버프가 좋아서. 이번에 400법으로 오로치 뽑은 분들 참 많죠. 아, 네, 죄송합니다. K는 보스가 아니죠. 14자질 캐릭터 중에서. 그쵸. 14자질 캐릭터 중에서는, 네. K가 진짜 좀, 글쎄요. 서버 대전 포인트로는 뭐 사세요? 지금은 사이슈 사다가 하이델은 사다가 하이델은 뽑고 나선 또 다시 사이슈 사고 있습니다. 일단 육성만 찍어주려고요. 그러니까 계속 모아뒀었는데 이렇게 막 10만 이렇게 모아뒀었는데 이렇게 사이슈가 육성이 가시권에 들어와서 네 육성부터 찍어주려고요. 장법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워낙 안 해가지고. 육성 찍고는 뭐 하실 거예요? 육성 찍고 나면 또 이제 좀 모아둘 생각입니다. 안 쓰고 모으려고 해요. 기스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편이긴 한데 기스도 약간 과대평가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약간 각야 같은 느낌이랄까? 얘가 스킬을 쓰기 전에는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전 육성 찍고 지금 일단 각성석 사고 있는데요. 그쵸, 각성석 효율이 좋죠. 각성석이 되게 가격 대비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서버 대전, 정상 대전 교환 포인트로는. 말이 상방각만 맞추고 오로치 도전해볼까 생각 중. 지금 제 주변에 저희 길드 분들은 오로치 뽑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근데 오로치에 뭔가 그 한 조각에 3만 포인트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느껴져서 언젠간 뽑긴 뽑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깝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오로치 한 조각이 사이슈 6조각인 거잖아요 사실상. 조금 오로치가 싸긴 하지만 네, 그쵸, 맞아요. 이오리 숙명 하나 빵꾸 나 있는 게 보기 그렇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게 빵꾸 나 있는 게 참 아쉬워요. 이것만 메꾸면 지금 공격력이 어마무시할 텐데. 오로치가 14자질 중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근데 그건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스덱 3마리 중에 한 마리 뭐 고를래? 라고 하면 전 루가를 고를 거거든요. 이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줄게 하면은 전 루가를 고를 거예요. 근데 이제 2개를 줄게 하면은 또 약간 애매한데 루가는 방캐긴 하지만 사실상 공캐 카운터 딜러거든요. 방캐가 아니에요. 얘는 몸방캐가 아니라서 저는 얘를 딜러로서 영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두 번째 딜러는 누구냐? 그럼 전 게니치가 낫죠. 오로치보다는. 오로치는 약간 딜러보다는 CC 같은 느낌이고. 네. 쿨라는 글쎄요. 쿨라는 잘 모르겠어요. 가드가 워낙 좋긴 한데 그렇다고 얘를 앞에 세우고 써야 되나? 얘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은 캐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나온 14자질 중에 가장 사기라고 하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제 덱에서는.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것들과 좀 조합이 돼야 되니까. 가드 안 터짐 쓰레기. 그래요? 써보신 분들의 말이 그런가 보네요. 원래 약간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일단 K가 그렇게 막 환상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서도 현재 제가 뭐 애매하게 불덱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K가 가장 잘 어울리죠. 조화가 잘 되죠. 약간 야구로 치면 진짜 완전 사기적인 뭐 전 지구에서 다 거의 1등 먹는 캐릭이 있는데 그 캐릭을 데리고 온다고 그 선수를 데리고 온다 한들 저희 팀이랑 융합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인지라 네, 오로치는 좀 그런가? 쿨라가 좀 그래요. 네. 그쵸. 정상대전은 4대4기 때문에 그쵸. 게니치, 오로치, 루갈은 육성 이상 돼야 캐릭터입니다.
되게 각쉘 안 넣는 이유 좀, 이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꼭 한 두세 번씩 나오는 질문인데요. 각쉘이 엄청 좋은 캐릭이면 분명함에도 그냥 저는 제 취향도 아니고, 그리고 각쉘을 너도 나도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막 각쉘 필수캐다, 그 길드 포인트로 각쉘 안 사고 보석 사는 애들은 멍청한 애들이다, 각쉘을 안 키우는 건 망한 캐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하시는 분들이 초창기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그거에 그런 거를 좀 깨부수고 싶어서, 네. 왜 나는 각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키울 건데, 내가 뭐 틀린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마인드? 제가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은 왠지 좀 안 좋아 보이고, 남들이 다 안 좋다 그러면 왠지 그게 그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게 있고, 네. 근데 저는 각쉘 좋은 캐릭인 건 인정합니다. 각쉘이 구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좋은 캐릭인 건 분명하죠. 저는 길드 상점에서 보석 삽니다. 캡슐은 안 사고요. 뭐 다른 조각들도 안 사고요. 보석 사요. 근데 각쉘 뽑긴 뽑았죠. 어찌됐든 숙명도 있고. 저는 가크 뽑고도 성급이 애매한 것 같아서 아직 신고 쓰고 있어요. 워낙 좋아하는 캐릭이기도 하고. 그쵸. 결국은 자기 좋아하는 거 키우게 됩니다.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솔직히 각쉘과 과크는 비교 불가라고 생각해요. 네, 성공치는 클럽 뽑기 음식으로 올리는 편입니다. 제가 좀 성공치가 무과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 이 각 두 번째 줄에 있는 각 격투가 명인당 호감도 부가, 이게 음식을 얼마나 먹였나에 대한 지표거든요. 뭐라 그래야 돼? 바로 지표라 그러나? 음식을 얼마나 먹였는지에 대한 건데, 하루에 얼마 정도 클럽 뽑기 하세요?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냥 돈 좀 모아놨는데 꼴린다 싶으면 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스킬을 찍고 있어요. 로버트를 이제 원래 제가 모든 캐릭터 스킬 레벨을 80으로 맞췄었는데, 이제 그거를 85로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올리고 있어요. 이거 다 올리고 나면은 또 할 거 많겠죠. 근데 이런 것들 하는 와중에서도 종종 클럽 뽑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얼마를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평균을 낸다 치면 한 대여섯 번은 하는 것 같아요. 못해도. 이런 것들도 지금 레벨업 하면은 돈 어마무시하게 깨져서 거의 1000만원 깨져요. 3개 업글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스킬 80 이상은 비효율 아닌가요? 비효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안 찍을 건 아니고, 언젠간 찍어야 된다면 전 지금 투자하나 나중에 투자하나 약간 순서의 차이라고 봐요. 좀 더 효율적인 걸로 따지자면은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여기다가 제가 1000만원을 투자해서 캐릭터들 스킬 레벨 올리는 것보다 그걸 다 클럽 뽑기에 투자하는 게 좀 더 성공치나 경기장이나 이것저것 다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 나중에는 또 해야 되니까 전 약간 부담스러운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가는 편입니다. 여유 있는 거는 내비두고 어려운 일부터 해결하고 가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무기들 이거 85렙까지 찍는데 돈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쿄 무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로치, 이오리, 가크만 무각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레벨 83이니까 전투력 올리기 너무 힘드네요. 전투력 올려야지. 전투력 어떻게 오르지? 라고 생각하고 게임하면 스트레스잖아요. 뭐 스트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오르면 조금 답답하잖아요. 저는 근데 저 역시 정체기가 있었고, 막 한 33만? 막 이런 데서 막 되게 오래 머무르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캐릭터 성급 하나 하거나 그러면 쭉쭉 올라가는 거라서 결국 제자리에 있더라고요. 올리려고 막 바득바득 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올라가네요. 차후에 덱 바꿀 때 치즈를 빼실 거지 않아요? 그쵸? K가 나온다면 여기에 K가 들어가겠죠. 근데 K 이전에 어떤 다른 캐릭이 지금 교체해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83렙 39.5인데 84면 40만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5천 정도 넣으면 동상만 사도 새로 열리는 동상만 사도 금방 올라서요. 맞네. 궁극 5위가 뚫리니까 가능하죠. 궁극 5위가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크 5위석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맞췄는데 얘만 이렇습니다. 딴 거는 안 그래요. 로버트는 좀 섞여 있고 기본적으로 파랭이, 보랭이 섞여 있습니다. 올리님 악몽 진도 어디까지 갔어요? 악몽 요 오로치 삼성 빼고 다 깼습니다. 이거 빼고는 네. 다 삼성 클리어 했어요. 이건 근데 삼성 못할 것 같은데 현재로선. 저거 5위 처음 나올 때 궁극 5위 필살기 바꾸면 이제 이펙트가 바뀐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죠. 헛소문이었죠. 네, 맞아요. 큐가 무식 쓰고 그런 걸로 저도 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악몽 19챕터가 안 나와서 972점이 최대 점수예요. 거기서 한 점 모자릅니다. 1점 모자릅니다. 지금 본방 16분, 모바일 21분 보고 계신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은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중섭 팔문둔갑에서 쿄 무식 떴잖아요. 아 그래요? 팔문둔갑? 그게 뭐죠? 제가 잘 정보가 늦어가지고 카톡! 카톡이 카톡! 잠시 카톡을 끄고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야죠. 컴퓨터로 확인하면 안 되니까.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카톡으로 들어가서 봐야겠네. 잠시 아이고, 씨. 어메메메메. 제 이메일이 노출됐는데, 뭐, 이메일 정도야. 잠시 화면 가려볼게요. 아이고 방송 종료할 뻔했다. 화면 가려졌죠? 제 방송 보시고 계시는 무소유님께서 정보를 보내주셨네요. 이거 더 크게 안 되나? 아, 됐다. 중섭 팔문둔갑, 아이고, 채팅창이 가리네. 중섭 팔문둔갑 컨텐츠 정보 번역. 만화 나루토를 보신 분들은 팔문둔갑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겁니다. 가이가 쓰는 기술이죠. 가이랑, 누구야, 걔? 걔 있잖아요, 걔. 가이 제자. 중섭에서 곧 팔문둔갑이란 컨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련 공지 그대로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아 맞아, 롱리. 친켄사이가 술병 안에 술을 한 모금 마시고 3개 내뱉자 술이 바람에 닿아 맹렬한 불꽃으로 변하여 적 일렬의 두 격투가에게 큰 데미지를 입힌다. 이것은 환각이 아닙니다. 뒷열 킬러로 유명했던 친켄사이에게도 드디어 적 일렬 공격을 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이죠. 모든 격투가의 몸속에 잠재하고 있는 팔문의 봉인이 해제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속성의 대폭 강화, 새로운 스킬 공격 및 필살기가 곧 각성될 것입니다. 와, 진짜 답답해지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스킬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막 어마어마한 패치네요, 이건. 친두 1열 삭제 캐릭에 들어가는 건가? 글쎄요. 와. 팔문의 효과는 가지각색, 성능 종합적으로 대폭 상승. 개문,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뭐야, 경문 2개 아니야? 경문. 한자가 다르네요. 사문. 각 격투가의 특정한 힘에 대응하는데 활성화시키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문을 활성화시키면 격투가의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고, 경문을 활성화시키면 새로운 필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문을 활성화시키면 격투가의 성장이 대폭 향상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약간 너무 뜬구름 잡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과금에 덫이 될 수도 있죠. 김갑판 재평가될 듯. 김갑판은 자질이 11이라서 재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건 뭐 신뢰성 있는 정보인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일지는 또 의문이에요. 저는 현재 있는 그 격투가들의 평가가 막 엄청나게 뒤흔들리면서 재배치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격투가들의 팔문은 한 번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 차례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일부 격투가들은 처음에는 4개의 문 혹은 6개의 문이 열려있겠지만 수수께끼 격투가 몇 명은 곧바로 8개의 문이 전부 개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수수께끼 격투가들은 누구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모르니 다 칠성 찍어놓자. 그쵸.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식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그 무식이 얼마나 효율적인 거냐, 얼마나 스킬이 효과적일지, 이거는 또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자료 보내주신 무소유님 감사합니다. 잠시 또 화면 또 가려야겠네요. 카톡 때문에. 죄송합니다.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왜 이벤트 공지가 안 올라오는 거지? 친캔이 글쎄요. 이벤트는 없나 봅니다. 그런가요? 이벤트는 없나? 하긴. 울림님 신비상점에서 특급 경험 엠블럼 비급 45만 골드 할인이 안 된 상태면 할인이 안 된 상태에서 팔면 사시나요? 안 삽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할인하면 무조건 사죠. 9만원이니까. 근데 할인 안 한 가격 45만원이면 좀 비싼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식은 다 사요. 골드로 파는 음식은 전부 다 싹쓸이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예상이었는데, 저는 골드로만 음식을 사기 때문에 다이아로는 절대 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바이에른 백맥주. 네. 이게 보스팀 음식인데 사놨습니다. 복고양이는 언제 나오지? 글쎄요. 저번 그 2차 이벤트 때 복고양이 기대하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그 1차 이벤트 때 4,000 아니면 뭐 한 5,000, 6,000 이렇게 다이아 있으신 분들은 그 쉘미 상자 사지 마시고 2차 때 나올 복고양이를 대비해서 다이아를 세이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다 그렇게 안 되죠. 제 예상은 하나도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창렬 복권이 통수였죠. 그 복권도 만약에 그 다이아 소모 있잖아요. 다이아 소모 때 같이 동시에 했으면 완전 해자인데 진짜 치졸하게 했죠. 딱 다이아 소모 끝나고 바로 복권 했죠. 네. 소모 이벤트 같이 하면 꿀이죠. 저번 카니발 때 얘네들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건 줄 알았어요. 와, 얘들이 미쳤나? 이거 다이아 소모랑 복권을 같이 해? 이러면서 카니발이 상당히 쉬워졌죠. 그냥 기본적으로 이번 카니발이 쉽기도 했고, 네, 거의 다 90개 하셨죠. 그쵸. 근데 대만 서버도 한번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랑 복권이랑
같이 겹쳐서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쯤은 해줄 때도 됐죠. 요 근래 최대 해자 이벤트는 저는 크리스 이벤이요? 크리스 이벤도 해자였지만 전 얼마 전에 한 그 쉘미 이벤트 그것도 엄청 해자 같았어요. 그 쉘미 강무보다는 K 강무가 10,000다이아 정도에 들어온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이벤트였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K가 멀어가지고 149개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고대하던 K 조각이 이제 들어오니까 부럽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야겠네요. 아 맞아요. 소모 반환까지 있었죠. 소모 반환 대박이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강물을 5,000다이아도 안 들이고 뽑았었어요. 소모인데 반환 받는 것까지 해서. 음악이 끝나가니까 다시 앞으로 돌리고. 좋았는데 쉘미 땐 조각으로 반환해줘서 살짝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가끔 가다가 해자 이벤트 하나 풀고 그리고 이제 또 욕먹으려고 욕먹기로 작정한 애들처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벤트 계속 풀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다가 해자 이벤트 때만 이제 좀 다이아를 투자해 주시면 적당히 다이아도 유지되면서 이렇게 해자 이벤트 때 딱 꿀 빨면은 또 그것도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해서 저는 지금 얘네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잘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지간히 괜찮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순매출 상당할 텐데 근데 이게 매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일단 한국 서버가 중국 서버보다 다이아가 훨씬 비싸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이라서 카카오에서 떼가는 게 되게 많잖아요. 얘네 게임사한테 직접 가는 건 좀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긁어 모았죠.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가끔은 좀 더 퍼주는 이벤트를 물론 가끔 하는데 가끔은 좀 더 잦은 빈도로 해자 이벤트를 해주면 참 좋으련만 얘들이 일부러 욕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욕먹고 싶나봐. 그죠? 이번에 오로치 뽑기에 막 2만 다이아 이렇게 쓰신 분들 물론 그 2만 다이아 결제 하나도 안 하고 자신이 이렇게 꾸준히 모으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2만 다이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하면 50만 원이에요. 캐시백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50만 원을 누가 게임 캐릭터 하나에 50만 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정말 절대 적지 않은 돈인데 쓸 때는 또 몰라요. 이게 이렇게 딱 클릭해서 50만 원 오로치 교환하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근데 이걸 다이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3만 다이아 이러니까 이건 그냥 3만 다이아인가 보다 하고선 오로치 뽑기 하고서 50만원 쓰는 거죠. 진짜 돈 벌어먹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고 게임 제작자가 되세요. 아이고. 농담이었어요.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아니 이벤트가 안 올라와가지고 그럼 저번에 했던 거 그거 좀 할까요? 저번에 제가 공식 카페에 있는 글을 좀 조회수 높은 글을 몇 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도 좀 그냥 시간 때우기로 몇 개 보겠습니다. 무과금이 없으면 과금러들이 게임 안 한다는 말이 많은데 재밌는 글이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리니지랑 와우는 애초에 망했어야 했음.
무과금은 게임사에 봉사하려고 게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게임하는 거임. 자기들의 행동을 미워할 필요 없음. 과금러도 마찬가지임. 과금러도 게임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밌으니까 돈 쓰는 거. 자기들 행동에 뭘 그리 미워하고 싶은 걸까요? 동감합니다. 아, 뭐라고 더 하지? 그냥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아, 또 그 이슈인가 보네요. 무과금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꼭 그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무과금 하는 애들은 거지여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에 투자를 못하냐, 돈이 그렇게 없냐, 이 급식충들아, 막 이런 식으로 또 막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네, 아이유짤. 제목이 뭐였지? 제목을 보고 아이유짤을 보니까 제목이 잊혀졌어. 무과금이 왜 인생 낭비인지 설명 좀. 이 게임이 노가다 게임이면 인정합니다. 무과금으로 조용히 게임하는 건 인생 낭비가 아님. 그걸 자랑스레 여기는 걸 비꼬고 싶을 뿐. 그냥 인생서 노력한다고 자랑할 게 그것뿐이라고 비웃어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밴드 부팀장님 하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무과금이 자랑하는 게 꼴사납다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저와는 생각이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이 사람들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열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무과금이 과금러들 돈지랄이라고 하는 거 비꼰말 같은데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싸움이 나요. 뭐 이건 약간 좀 안 어울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강남역에서 묻지마 살인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제가 되게 충격 먹었었는데, 제가 되게 자주 가는 장소여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11년도인가 군대 가기 전에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친한 친구들이랑 이제 일본을 한 보름 정도 갔었는데, 그거 갔다 온 지 한 3개월 뒤인가? 일본에 엄청나게 크게 지진 나고 원전 사고 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여행했던 장소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내가 어쩌면은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겠다. 진짜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일이 또 최근에도 있었어요. 올해 초에,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좀 길게 여행을 갔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뒤에 브뤼셀이 어느 나라지? 브뤼셀 맞나? 체코인가? 브뤼셀이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벨기에. 맞아, 벨기에. 네, 맞아,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범이 잡혔어요. 테러 시도하는 게 잡혔나? 테러가 성공했나? 아무튼 사람이 죽었나? 기억력이 이렇지? 브뤼셀 공항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도 제가 크게 테러가 났었죠. 제가 여기도 이거 테러가 나기 한 달 정도 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남역 사고도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닭살이 돋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더 슬픈 거는 그 사건 자체가 물론 비극이지만, 그 사건에 이어서 사람들이 무슨 여성 혐오주의자니,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무시했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녀 간의 어떤 그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에 있어서 그게 막 왜 남녀가 싸워야 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약간 너무 뭐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래요. 아니, 게임이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는 거지, 왜 뭐 무과금이 뭐 자랑하는 게 그 과금러들은 꼴사납고 과금러들은 그 반대로도 똑같은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왜 서로 이렇게 헐뜯고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한민국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낸 게 약간 좀 잘못이긴 한데, 저는 정치 쪽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네, 정치적인 얘기는 좀 피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어떤 대립 구도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너무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무과금이 개인적으로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다만 무과금임을 강조하면서 난 무과금인데 이 정도인데 넌 과금했으면서 나보다 못하네, 이런 분들은 인성이 좀 덜 된 거죠. 네, 그쵸.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또 어디에 가나 어느 집단이나 꼭 저렇게 좀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각 진영의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분란이 나오고, 그냥 그 집단 자체가 서로 적이 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또 무과금은 과금러들한테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죠. 어차피 게임인데 뭔 이렇게 돈을 그렇게 쓰냐. 그 돈으로 부모님한테 효도는 하지.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 건지 진짜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에 자기 경제력이 되는 한 과금해서 게임 하겠다는 건데, 왜 그걸 남의 생활을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쵸. 아무리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해줘도 물어뜯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거에 절대 아이고 제 그런 걸 안 밝히거든요. 밝히면 무조건 손해 같아서. 어떻게 끄지? 뒤로 가긴가? 다행이다. 아씨.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 게임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내내 이래요. 6개월 내내 계속 그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요. 무과금 재수없다. 과금너 왜 과금하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자랑 게시판에 제가 자랑을 올리긴 하지만, 저는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고 목적이라서. 그러니까 저조차도 좀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 게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길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킹 오브 파가 워낙 옛날 게임이고 이 추억에 젖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0대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26살인데, 네, 30대가 많은데, 공카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30대가 저런 식으로 저렇게 싸우는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괜히 또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좀 약간 열을 냈는데, 뭐 막 엄청 열을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아이유 팬은 30대려나? 그쵸? 아이유 나이랑 상관없이 사람 문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제가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걸 싫어요. 막 어그로 끌고 반말하고. 저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도 다 무조건 존댓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이는 물론 당연하고, 한 2년 3년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네, 저는 그 사람과 나와 친분 관계가 되게 돈독하지 않으면 말을 안 놓는 편이에요. 근데